네, 교과서 50쪽입니다. 네, 50쪽 한번 참고를 하시고, 네, 이제 수열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점화관계. 우리 이런 황금비나 피보나치 수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얘기도 오늘 수업 마지막쯤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열의 기납적정인데, 요거는 우리가 수학 1에서 학습을 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수열이 있어요. 어떤 수열, 뭐 편의상 우리가 배웠던 거를 설명하자면, 자, 1, 쉬운 거 할게요. 3, 5, 7, 9, 뭐 11, 요런 수열이 있다. 등차 수열이죠. 잘 알고 있는 수열. 음, 이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면은 2n-1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공식 있죠. 공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도 제시를 할 수 있냐면, 어, 인- 예, 미안합니다. 자,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로 제시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A의 n 플러스 1번째에서 직전항을 빼면은 항상 이제 일정한 공차, 차이가 2가 나온다. 요렇게도 우리가 식을 제시할 수 있고, 첫 번째 항이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열을 이렇게 네모를 친 내용으로, 잠시 잠깐 점검 있겠습니다. 예, 방송 점검이 있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이 1이고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우리가 다 알아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맞죠? 첫 번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가 차이가 2기 때문에 그 다음 숫자는 3, 그 다음은 5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점화식. 점화식. 그래서 이제 어떤 인접한 두 항 또는 세 항 사이의 어떤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제시를 하고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이런 조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초기 조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이런 방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우리가 따로 용어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열의 구체적인 일반항을 구하는 것은 뭐 비교가 되긴 어렵겠지만 어떤 연역적인 정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식 하나 자체에 모든 수열을 항을 내포하죠. 1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3이고 3 대입하면 5가 되니까. 그래서 수열을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일반항을 제시하는 방법. 두 번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 음, 오늘 해야 되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 점화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화식을 가지고 어떻게 일반항을 추론하냐. 이것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예제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넘어가 볼게요. 자, 54쪽 가시면,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있죠. 기납적 정의, 그 다음에 이제 점화 관계. 그래서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 제시하는 예제 1번이 뭐냐면, 역으로 일반항을 주고 이 일반항으로부터 점화 관계를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예제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부담 없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AN 식을 한번 더 쓰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2의 n제곱 빼기 1이고, 그럼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A의 뭐 n-1을 구하겠습니다. n-1을 찾으려면 요 n 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해 보면 되죠. 그러면은 요런 어떤 또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점화식이기 때문에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요 동그라미 치는 요 두 항 보이죠? 이 식만 이제 남겨놓고 싶다 이 얘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그래서 두 번째 식에 두 배를 하죠. 그러면 2 곱하기 a의 n 빼기 1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플러스 2 이렇게 좀 지워가면서 쓰겠습니다. 플러스 2는 2의 n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의 n제곱이 이렇게 이제 네모와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제시된 일반항의 2의 n제곱 자리에 대입을 해요. 그러면 n에 대한 어떤 지수식이나 다항식이 소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에는 2 곱하기 a의 n 빼기 1 플러스 1 요런 어떤 하나의 점화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 되겠습니까?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n-1번째 항이 있기 때문에 요때 n을 정의하기를 이 이상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수열이라는 건 어떤 자연수에서의 함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얼마인지를 우리가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시된 일반항에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1이기 때문에 A1이 1이라는 것도 같이 초기 조건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정확하겠다. 그래서 예제 1번의 답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AN이 2의 n제곱 빼기 n이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n자리에 인접한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n자리에 뭐 n 플러스 1을 대입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네, n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a의 n 빼기 1은 2의 n 빼기 1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지수식 2의 n제곱에 관해 정리해서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은 점화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방금 이 식의 양변에 두 배를 하면 되겠죠. 그럼 2의 a의 n-1은 2의 n제곱 빼기 어떻게 됩니까? 2배 n-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2의 n제곱에 관해 정리하면 2의 n제곱은 한 번 더 쓰겠습니다. n 빼기 1 플러스 2배의 n-1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네모치는 요 식이 있죠. 이 식이 2의 n제곱이니까 요 2의 n제곱 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an과 a의 n-1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되죠? 그럼 an은 2a의 n-1 플러스 2배 n-1 상수 마이너스 n이 있었죠.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하면 문제 1번에서 원하는 점화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물론 n이 2 이상일 때입니다. 그러면은 1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초기 조건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제에서 제시된 요 n자리에다 1을 대입하면은 1이 나오죠. 그래서 A1은 1이다라고 같이 답을 써주면 되겠다. 되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어서 자, 계속 나오는 예제 2번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 질문이 들어왔는데, 지수식은 없어야 되지만 n은 있어도 되냐? 뭐, 물론 반대로 2의 n제곱이 남아도 돼요. 남을 수도 있고, 우리가 오늘 풀게 되는 점화식은 2의 n제곱이 없는 식들이 많긴 한데, n을 소거하고 2의 n제곱을 남겨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기 편한 식은 지수함수보다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은 n과 2의 n제곱을 동시에 모두 소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떤 n에 대한 식은 하나 남겨야 되는데, 하나를 남긴다면 그래도 우리가 다루기 편한 다항함수를 남기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지수식을 소거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예제 2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가지고 점화식을 작성하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가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2로만 이루어진 어떤 n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근데 이 자연수인데 이 자연수는 1이 연속으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1이 연속으로 나오지 않는 그 자연수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럼 A1은 무슨 얘기냐면 한 자리 자연수잖아.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 그 한 자리 자연수가 1하고 2밖에 없죠. 1과 2로만 이루어졌다 했으니까 이때 1이 연속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두 개 다죠. 1은 1이 연속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두 개이기 때문에 A1의 값은 2다. 됩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A의 2는 뭐냐면 두 자리 자연수거든요. 두 자리 자연수. 그럼 1과 2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는 4개밖에 없어요. 1, 1, 1, 2, 2, 1, 2, 2 요렇게. 근데 이 중에서 1이 연속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3개밖에 없죠. 1, 2랑 2, 1과 2니까. 그래서 A2의 값은 3이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에 대해서 점화식을 작성하세요라는 문제가 케이스 분류를 갑작스럽게 하면은 되게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책에서도 그런 방법을 제시했고, 케이스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많이 쓰는 방법인데, 처음에 시작하는 숫자가 1일 때랑 아닐 때로 나눠서 생각해요. 자, 우선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가장 큰 자릿수가 1인 경우랑 두 번째 케이스, 1이 아닌 경우. 1이 아니면 뭡니까? 2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자리의 숫자들을 배열을 해야 되는데, 1이 맨 앞에 왔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2가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AN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1이 또 오면 안 되죠. 1이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남은 일은 뭐냐면 나머지 요 n-2 자리에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되죠.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A의 n-2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면은 요 동그라미 친 자리가 n-2 자리고 우리가 찾는 거는 뭐냐면 1이 연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n-2 자리에 1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수의 개수는 A의 n-2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케이스 처음에 2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n-1 자리가 남았죠. 이 자리에 1이 연속해서 나오면 안 되니까 이때는 경우의 수가 A의 n-1 맞습니까? 그래서 1번 케이스와 2번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법칙을 적용하죠.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A의 n-2와 A의 n-1을 더해서 이제 n번째, n자릿수 중에서 1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는 수의 개수를 AN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수열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초기 조건도 찾아야 되죠. 이 식은 얼마 이상이냐면 3 이상에서 정의가 됩니다. n-2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A1은 얼마이고 A2가 얼마인지도 작성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생각해봤죠, 우리 같이. 그래서 A1이 2였고 그 다음에 A2가 3이다 해서 같이 이렇게 작성하면 예제 2번에 대한 어떤 점화식과 초기 조건, 즉 이 수열에 대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우리가 다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수열 기억납니까 혹시? 이수열 이름이 있죠. 그래서 뒤에 가서 오늘 시간이 되면 다루겠지만 이수열이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수열입니까? 맞아요. 고맙습니다. 답변이 잘 달렸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이게. 피보나치.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 뭐가 그렇게 유명하냐? 그래서 뭐 수학 1이다 할 때 수학 수열 단원 공부하면은 교과서에 대부분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어떤 이런 언급들이 있고 뭐 해바라기 씨, 배열 뭐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자연을 해석하고 이제 어떤 비율, 황금 비율과도 이제 관계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떤 자연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도구 중 하나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가시면 문제 2번이 있는데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고 계속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A1이 바로 2죠. A1의 값이 2라는 거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두 개 영역으로 나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A2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A2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점화식이기 때문에 직전 항 A1에서 얼마가 더 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개 영역이 더 늘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2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생각해 보면 되는 게 처음에서 그림을 하나 선을 직선에 더 그림으로써 이제 영역이 두 군데가 더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A3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직전항 A2에서 선을 하나 더 그음으로써 평면이 몇 개 더 생길까? 한번 그어볼까요? 요 그림에다가. 여기에 그림을 직선을 하나 더 이렇게 크게 됨으로써 새롭게 추가되는 영역이 몇 개냐면 3개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개. 그래서 더하기 3. 이런 것들 우리 좀 기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해도 되지 않겠나.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해보면은 이제 4개 평면이 더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한 점에서 만나지 말고 그 영역이 하나, 둘, 셋, 4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A4는 직전항 A3에서 더하기 4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일반화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그래서 A에는 A의 n-1 플러스 얼마입니까? n이 돼야 되겠죠. 물론 n은 2 이상일 때 자연수이고 첫 번째 항이 2니까 초기 조건도 함께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
문제 2번에 대한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잘 제시되어 있겠다. 되겠습니까? 예, 괜찮죠. 같은 얘기인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도 다소 좀 맥락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좀 차근차근 또 봅시다. 다음과 같이 바둑돌을 놓을 때 하나의 행 또는 같은 열에 두 개 이상의 바둑돌이 오지 않도록 이제 AN을 구성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뭐 첫 번째 뭐 행을 잡아도 되고 열을 잡아도 되고 우선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해보시면 뭐 첫 번째 열을 먼저 기준을 잡는다고 치면 여기에 우리가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현재 그림에서 8가지죠. 8칸이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n칸이라 했으니까 여기에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이 될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생각을 잘 해봅시다. 그 다음에 내가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이 바둑돌을 놓은 행렬을 제외한 나머지죠. 나머지. 지금 제가 요 동그라미 치는 요 파트. 근데 이거를 잘 고민을 해보시면 얘는 뭐냐면 n-1 칸의 정사각형의 바둑판이라는 거 이해됩니까? 한 줄을 뺐으니까. 가로도 한 줄 빼고 세로도 한 줄 뺐으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나머지는 n-1 칸의 같은 작업으로 같은 행이나 같은 열에 바둑돌이 2개 이상 오지 않도록 놓는 경우의 수다. 그래서 n-1 칸에 바둑돌을 넣는 경우의 수는 A의 n-1이겠죠. 그래서 이건 고배 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처음에 바둑돌을 놓고 그에 잇따라 연달아서 다음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n 곱하기 a의 n-1을 하면은 요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수열 an이 됩니다. 물론 역시나 2 이상일 때입니다. 그러면 초기 조건 A1은 얼마냐면 1이 되겠죠. 왜냐면 바둑돌 요 한 칸에 요 두는 거 경우에서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A1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제 3번에 점화식을 제시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조금 한 발짝만 더 앞서 나가 보면은 그러면 A의 n-1은 뭐가 되냐면 n-1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A의 n-2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얘를 쭉 나열해서 대입을 해보면 실제 이 수열 A에는 뭐를 나타내냐면 n 팩토리얼을 나타낸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봐도 맞죠. 8칸이라 치면은 첫 번째 열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 또 두 번째는 7이죠. 왜냐면 이쪽 빼야 되니까. 여기 하나 뒀다고 치면 그 다음은 놓을 수 있는 곳이 6개니까 곱하기 6.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의 수는 8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자, 교과서 56쪽 가볼게요, 여러분들. 56쪽 가시면 해설이 잘 돼 있고, 다소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문제 3번 충분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계속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200명의 학생을 2명씩 짝짓는 경우의 수,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대입을 해봐요, 직접. n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우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n에다 1을 대입하면은 A1이죠. A1의 의미가 뭐냐면 2명의 학생은 A, B 둘밖에 없어요. 2명의 학생을 2명씩 짝짓는 경우에서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A1은 1이라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들 A2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A2? A2는 뭐냐면 4명이죠, 이제 4명. 그러니까 A, B, C, D, A, B, C, D 4명의 학생을 둘씩 짝짓는 경우의 수. 아, 요거 우리 1학년 때 수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분할과 분배 해서 둘씩 짝지으면 되니까 조합을 이용하면 4C2, 그 다음에 2C2. 근데 이제 이거를 각각을 그룹을 나눈 다음에 이름을 뭐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서를 무시하기 위해서 2로 나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3이 됐다는 거 기억나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뭐 임의로 한 명을 내가 잡아요. 이렇게 A를 잡았다. 그러면 A랑 짝꿍이 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니까 A랑 짝꿍이 될 경우의 수는 3명 중 하나니까 3시 1이죠. 그래서 세 가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방법은 다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A2는 얼마가 된다? A2는 3이라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 자, 그럼 이거를 일반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반화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내가 방금 임의로 한 명을 잡았는데 나머지 세 명 중에 한 명만 골라주면 되죠. 나머지 세 명.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전체 200명이었다면 처음에 200명이면
이 지정된 한 명을 제외하면은 en-1명이죠. 이 중에서 한 명만 선택하면 되니까 en 빼기 1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러면은 한 명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머지 몇 명 남았죠? 이제 en-2명 남았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또 이 규칙대로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니까 얘를 이 문제 규칙대로 경우의 수를 찾으면 A의 n-1이 되지 않겠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배 법칙에 의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경우의 수는 우선 하나의 커플을 결성하고 2의 n-1 하고 그에 잇따라서 나머지 2n-2명에 대해서 두 명씩 짝을 지어주면 되니까 A의 n-1을 곱해주면 되겠다. 물론 당연히 n은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고요. 그래서 초기 조건 A1은 1이다. 이렇게 같이 제시하면 문제 3번에 대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잘 제시할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음,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은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 학생이 똑같은 수열에 대해서 이제 점화식을 제시했는데 과연 누가 맞겠냐? 선미가 맞을까? 수은이 맞겠냐? 근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특정한 규칙을 나타내는 점화식의 종류는 많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만 답이 될 수는 없다.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점화식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책의 저자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